안녕하십니까. 서부변TV의 변형입니다.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련된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설립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 포인트 3가지, 그리고 목적 사업에 맞지 않는 사용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설립 후의 사후관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설립 후에 활용과 사후관리를 갖다 모르면 뭐뭐뭐뭐이다. 네, 이거에 대한 답은 무용지물입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출연금 이후에 출연금을 갖다 사용할 때에 대한 적용 불가능한 목적사업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연도별 목적사업 내역과 이 내역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하는 샘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직접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급내역서 샘플 및 연간 운영보고서 제출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갖다가 공부를 갖다 하다 보면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 또한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내용이 좀 그렇고요. 이 목적 사업과 비목적 사업을 갖다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향후에 문제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의 구분 또한 쉽지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출연기금에 대한 목적 사업 중에서 출연 가능한 금액에 대한 부분만 안내를 갖다 많이 받았을 텐데 이 불가능한 이 출연기금에 대한 내용을 14가지 항목을 빨리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기금을 갖다 출연한 이후에 이 기금법인 통장에서 이 관련된 내용이 지급이 됐을 때 불가능한 항목은 첫 번째,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관련된 사용자 즉 대표 회사 입장에서 부담금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출장비, 연수비, 통근비, 운영비 등에 대한 부분도 불가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어떤 학원 수강료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대표이사가 이 출연기금을 통해서 쓰는 비용 자체는 불가합니다. 네 번째, 자가운전자만을 갖다 위한 차량 정비 지원금 이런 관련된 부분, 특정 근로자 계층만 한정돼서 지급이 됐던 부분은 이 또한 불가능하고요. 다섯 번째, 전 직원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차량 유류비 명목 지원은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출연기금에서 불가능한 목적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대표 즉 사용자가 지급해야 될 퇴직금, 명예퇴직,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퇴직 위로금 관련된 부분 또한 불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같은 맥락인데 퇴직자에 대한 전별금, 또 퇴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관련된 부분 또한 불가능하고요. 여덟 번째, 이게 좀 이야기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결손가정, 장애인, 불우이웃 돕기에 대한 성금 지급 관련된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금에서 불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전 직원을 갖다 대상으로 한 학예 및 어떤 월동에 관련된 휴가비 이거 관련된 명목비로 지급되는 것 또한 불가능하고요. 열 번째, 격려금 그리고 포상금 관련된 형식의 이런 부분 또한 불가능합니다. 11번째, 전 직원한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조, 예적금 가입 및 적립지원 관련된 부분 또한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재산 형성에 기여되는 개인 연금 지원 같은 경우는 또 가능한 부분인데
영상에서 일일이 다 설명 못 드리는 그런 점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12번째, 근로자들의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용공제, 청년 내일채용공제 등 사업의 어떤 근로자분에 대한 적립금 또한 이 출연기금에서 불가능합니다. 13번째, 직원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어떤 보상금, 과태료 관련된 부분도 불가능하고요. 마지막 14번째,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력금, 어떤 포상금 형식에 대한 부분은 이 출연기금에서 불가능한 목적사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사업을 적용을 했을 때에 대한 지급에 대한 샘플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집행이 되는 이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은 매달 지급할 수 있는 부분, 1년에 한 번 지급될 수 있는 부분, 분기에 한 번씩 지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일단 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 지급 내역에 대한 목적사업 관련된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택지원금, 장학금, EAP 지원, 채용문화활동비,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항목에 맞게 1월부터 12월간 어떤 기간이 어떤 항목이 지금 적용이 되고 적용이 안 되고 매달 할지 1년에 한 번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빙 또한 갖춰놓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 관계로 적법하게 이런 계약서 관련된 증빙과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서류 관련된 비치에 대한 보관에 대한 부분 또한 일차적으로 준비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사업체에서 출연금을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에 출연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출연금에 대한 지출 내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는 이렇게 준비를 갖다가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내역을 갖다가 엑셀 시트로 해서 참고로 1월 1일에 3억이 출연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날짜별 그리고 항목별 목적 사업별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 어떤 직원 관련된 실제 이름과 금액 그리고 날짜에 대한 직원 누구누구 자녀 장학금 지원 그리고 학원비 지원, 명절 관련된 선물 세트 지원, 재난구호 위로금 관련된 해당자에 대한 지원, 직원 주택 전세자금 대부 관련된 부분, 근로자의 날, 창업기념일, 보육료, 학원비, 체력 단련비에 대한 부분, 결혼기념일, 문화활동비, 그리고 휴양지 어떤 숙박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항목을 출연금에 대한 수입 관련된 부분에서 각각 항목별에 대한 정리를 갖다 통해서 지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정리를 해서 잔액에 대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 법인처럼 적격 증빙에 대한 부분이 이 내역에 다 첨부가 되면 좋겠지만 일반 회사의 법인처럼 틀리게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출 내역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증빙에 대한 부분이 같이 첨부를 갖다 하면은 가장 좋은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첨부를 갖다 해야 된다는 규정 또한 일반 법인에 비해선 되게 플렉시블하다는 말씀을 갖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에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설립 전에 직원들한테 어떤 복리후생비나 학원비, 문화활동비를 갖다 지급할 때는 기본적인 계산식이 그 부분에서 지급을 갖다 하고 4대 보험료가 거기서 빠지고 소득세가 납부된 이후에 그 금액 갖다가 복리후생비나 문화활동비를 갖다 쓰게 됩니다. 근데 목적사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해서 그 항목에 대한 내역이 지급됐을 때는 주는 회사나 받는 직원이나 관련된 4대 보험과 어떤 세금이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이 된다는 게 지금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장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또한 있겠죠.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하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갖다 도입을 했을 때는 이런 부칙 항목을 집어넣으면 이 또한 더 바람직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즉
매년 1월 1일 날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의 별도의 부칙 항목에 내부 규정 그리고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 적용 범위 그리고 예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별첨 자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준비를 갖다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 내부 규정. 본 사업체는 필요에 따라 노사협의회 결의로 업무 수행 및 근로자 복리 수행에 필요한 세칙 및 내부 규정 관련된 것 정해서 반영을 갖다 시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최초의 사업 시행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기를 갖다 나타내 주는 거고요. 제3조, 적용 범위. 당 규정은 모든 직원에 대해서 적용을 갖다 한다. 관련된 근로기준법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의 제도 및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마지막 네 번째, 예외 조항 관련된 부분 또한 이런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별지 1, 2, 3으로 해서 무슨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규정 관련된 부분과 특별성과급 관련된 지급 규정에 대한 도입을 갖다 했을 때는 이 또한 이 관련된 양식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별첨을 갖다 해서 비치를 해서 이걸 갖다가 안내하고 공지를 갖다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존 회사에서 급여 명세표를 받을 땐 임금 명세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월급과 같이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설립 이후에 이 기금을 통해서 지급이 됐을 때 월 출연금에 대한 지급 명세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제공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월 출연금 지급 명세에 대한 샘플. 이러면 어떨까요? 지급 명세서. 무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급여일, 그리고 직원, 생년월일, 부서, 직책, 그리고 고용, 연원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적용 가능한 항목,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체 적용 가능한 목적사업 항목 관련된 부분을 구분돼서 나눠서 오른쪽에 있는 전체 적용 가능한 목적사업에서 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적용 관련된 목적사업에 대한 지급 항목을 따로 분리를 갖다 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과 이거에 대한 내역을 갖다가 지급 명세서에 대한 월 출연금에 대한 샘플, 즉 이 명세서를 같이 지급을 갖다 하면 더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된 부분은 이 지출 내역에 대한 정리와 1년에 한 번, 즉 결산을 12월에 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3월에 법인세를 갖다가 신고를 갖다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같이 해서 관련 부서에 연 운영보고서 관련된 부분을 소득세 신고 시에 같이 제출을 갖다 해야 됩니다. 이 관련된 양식은 해당 부서에서 제공을 갖다 하고 있고 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소득세 신고에 제출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금법인의 이름과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대표, 근로자 수, 납입자본금에 대한 부분과 기본적으로 업종, 그리고 기금 현황에 대한 부분, 전기말 기금 원금 총액에 대한 부분과 사업조 출연금액, 그리고 수익금 전입 이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단기 말에 어떤 기금 원금에 대한 총액에 대한 명시, 기금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 대부 관련된 부분, 기타 등등의 목적 사업에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 실적에 대한 그 세부 내역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해서 보고를 갖다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적 복지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선택한 그런 사업체 관련된 부분은 이 또한 이 신고서의 항목에 맞게 작성을 해서 운영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 시기가 2월,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된 설립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업체에서 이런 첨부 관련된 명세서, 양식 관련된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공부를 갖다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도입한 회사의 그런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